네, 매주 목요일 여러분의 주말을 풍성하게 채워줄 공연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하재근의 도시락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또 어떤 공연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예, 오늘은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네. 프랑켄슈타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신데렐라라든가 백설공주라든가 예. 인어공주 등을 남자 버전으로 재해석한 뮤지컬 난쟁이들에 네. 관련 네. 소식하고 예. 그 외에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각종 뭐 전시 행사라든가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영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그럼 먼저 프랑켄슈타인을 살펴볼 텐데 소설을 원작으로 하면서 이제 창작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인데 내용은 그럼 비슷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비슷하죠. 이것이 이제 영국의 여류 소설가 메리 셸리의 원작을 이제 뮤지컬로 만든 건데 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프랑켄슈타인을 괴물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아니라 괴물을 만든 그 과학자가 프랑켄슈타인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도 바로 그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과학자 인간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이제 그 당시에 나폴레옹 전쟁 19세기에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하던 중에 네. 이제 신체 접합술의 어떤 귀재를 만나서 마침내 어떤 그 죽은 시체를 되살려내는 데 성공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뮤지컬로 그 소설이랑 거의 비슷한 거죠. 네. 그렇게 담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 괴물을 어떤 생명체, 인간이 만든 생명체를 만들긴 하였으나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고 괴물로 느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새로운 생명체는 자기는 괴물이 아니라 인간이 되고 싶었으나 뭔가 여러모로 여의치 않고 그래서 점점 뭔가 좀 삐뚤어져 가고 하지만 그 괴물이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악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인간 사회 속에서 자기가 어떤 그 실패와 좌절을 겪는 중에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괴물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어떤 인간의 내면 같은 것을 성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빅터 프랑켄슈타인도 무슨 악한 존재라서 이상한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이 그런 실험을 하기까지의 뭔가 좀 유년 시절 어떤 바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의 어떤 사정과 그 사정이 겉으로 발현된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과정, 결과물 그런 것들을 이 괴리를 어떤 그 조명하면서 결국 인간의 어떤 삶의 의미라든가 성과 악의 의미라든가 네. 이런 것들 어떤 비극성 이런 것들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그러한 뮤지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의 배역 그 중에서도 주연으로 유준상 씨, 예, 이름 석자만 들어도 이미 또 유명하신 배우인데 예. 주연으로 또 뭐 무대를 종횡무진 누빈다고 하는데 이분이 벌써 40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 40대 중반 넘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나이로 한 47세 정도 예.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꽃중년이죠.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뭐 이런 예. 얘기가 실감이 되네요. 예, 얼마 전에 그 주말 드라마에서 그 이상적인 남편상, 부드러운 남편상으로 굉장히 네, 그랬죠. 부인에게 잡혀 사는 남편상으로 주부들의 사랑을 받았었는데 네. 이분이 또 뮤지컬 무대에서는 뭐 삼총사, 잭 더 리퍼 네. 이런 작품에서는 굉장히 또 박진감 넘치는 그런 역할을 소화했고 그리고 또 뭐 레베카라든가 그날들까지 이런 작품에서는 아주 또 카리스마 넘치는 이러한 작품들을 소화하면서 네. 20대 탑스타, 핫스타 못지 않은 티켓 파워를 자랑하는 최고의 중년 스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우리나라 탑스타이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수많은 작품들이 지금 줄을 설 텐데 수많은 기획안들이 막 시나리오가 이 연극 대본, 뮤지컬 대본들이 쌓여 있을 텐데 그런 유준상 씨가 프랑켄슈타인을 선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작품 중에서 고르고 골랐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스토리라든가 작품의 완성도가 매우 탄탄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최고의 스타인 유준상 씨가
선택한 작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뮤지컬 팬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작품이길래 유준상 씨가 선택을 했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호기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뭐 항상 유준상 씨 보면 열정이 대단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 보니까 또 연기자 박건영 씨도 여기 프랑켄슈타인에 출연을 한다고요. 네. 이렇게 좀 배우들이 이렇게 뮤지컬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배우들이 뭐 뮤지컬뿐만이 아니라 연극도 그렇고 뮤지컬도 그렇고 특징이 무대 위에서 직접 관객하고 만난다는 게 특징인데 그 일반적으로 이제 배우라고 하면 영화 배우가 있고 드라마 탤런트가 있고 이제 연극 무대 네. 위에서는 배우가 있는데 이 카메라 앞에 서는 배우가 무대 앞에 설 때 자기가 뭔가 재충전하는 느낌, 관객들한테 기를 받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마음속이 막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정신없고 이럴 때 무대 앞에 서면 모든 게 이렇게 청소되는 느낌, 예.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 그런 게 있고 우리가 보통 드라마는 작가 노름이다 라는 네. 표현을 하고 예.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다 이런 표현 제가 드라마를 노름이라고 저기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네네.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예. 영화는 이제 뭐 감독의 예술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드라마는 작가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배우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말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면서 작가가 쪽대본으로 써주면 막 그때그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배우가 자기 입장에서 내가 내 연기를 나 스스로 책임지고 한다는 느낌이 조금 없는 거죠. 네.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 알아서 찍으니까 배우가 연기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하는 연기가 나중에 관객한테 어떻게 비춰질지 모릅니다. 편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영화 이론가 중에서는 영화 배우는 프로 배우가 필요 없다. 아무나 갖다 카메라 앞에 세우기만 하면 그만 된다. 감독이 알아서 편집해서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시그널 감독도 배우 연기력 논란이 있었는데 배우들의 연기력 논란은 모두 PD의 책임입니다라고 시그널 지금 드라마 PD가 네. 배우가 들으면 상당히 자존심 상해할 일인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한 측면이 있는데 업계의 통념이 그렇다는 예, 거죠. 예, 그런데 이 무대 위에서는 네네. 작품,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배우가 다 온전히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연출자가 어떻게 연출을 했더라도 무대 위에 올라가는 순간 연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편집을 못 네, 하니까요. 무대 위에 연출자가 뛰어 올라갈 수 없으니까 예. 결국은 배우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그래서 배우가 온전히 자기 작품에 대해서 완전히 책임을 지는 그 순간은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배우들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배우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이랄까 이런 것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도 네. 무대 위에 섰을 때 상당히 좀 만족감을 느끼는 그러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네. 네. 배우들의 면면 살펴봤는데 그 유준상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열정이 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게 이제 조금 있으면은 뭐 드라마에서 앵커 역할로 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앵커들은 어떤 말투로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저한테 예. 대본을 읽어달라고 해서 대단하신데요? 제가 직접 만나서 또 대본을 읽어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또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연일 그 매진 기록을 세우면서 최고의 흥행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네, 뮤지컬계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요? 네. 요번에 재공연에 들어간 건데 네. 지금 재공연 10주 만에 100억 매출. 100억. 매출이 지금 100억이 돌파해서 이게 단일 시즌 최다 매출 기록, 이 최단기간 단일 시즌 최다 매출 기록을 지금 기록했고 네. 그리고 1월 31일 공연 기준으로 10만 관객을 지금 동원해서 그 전 공연까지 합산해서 누적으로 계산하면 네. 지금 18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공연 관객이 기존의 초연 관객보다 더 많이 들고 있어서 같은 기간 대비 2만 명 이상이 지금 더 왔고 12월 달 같은 경우에 관객 그 객석 점유율이 네. 99%가 거의 뭐 매진이네요. 그렇죠. 예. 한 97%만 돼도 지금 전에 매진이라고 우리가 보통 네. 표현을 하는데 99%면은 지금 관객들이 거의 줄을 서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 같고 지난 19일에 200회 누적 200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러서 그것을 자축하는 어떤 무대 인사를 유준상 씨를 비롯한 주요 배우들이
하기도 했고 네. 이렇게 관객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면 프랑켄슈타인이 또 하나의 현대판 고전으로 또 자리 잡지 않겠는가 그러한 예측도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프랑켄슈타인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뮤지컬 난쟁이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난쟁이들 좀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네,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의 틀을 깬 뭔가 좀 살짝 비튼 네. 그러한 작품으로 작품성과 흥행성과 음악성을 모두 잡은 뮤지컬이다 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1년 만에 요번에 다시 공연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익숙해졌던 백설공주라든가 네. 인어공주라든가 신데렐라라든가 그러한 설정들을 가져와서 거기에 새로운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제 창작 시나리오를 쓴 거죠. 예. 이게 이제 왕자가 되고 싶은 난쟁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백설공주에 등장했던 그 난쟁이들이죠. 네, 네. 왕자가 되고 싶은 난쟁이가 이제 뭐 모험을 하러 뭐 여행을 떠난다. 네. 여행을 떠나면서 뭐 어떤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는데 여행 중에 만나는 인물이 이제 백설공주를 만나는데 이제 백설공주는 뭔가 밤의 욕망을 찾아서 뭐 남자를 찾아다니는 분하비 같은 캐릭터로 재해석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신데렐라도 만나는데 신데렐라는 벌써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네,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을 하였으나 이혼을 하게 되는 신데렐라고 네. 그 다음에 인어공주도 만나게 되는데 네. 인어공주는 약간 스토커 같은 느낌의 그 이제 사랑을 위해서 목소리도 버리고 다리도 버리고 이러니까 좀 너무 부담스러운 예, 그런 캐릭터로 이제 등장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돈을 밝히는 그러한 캐릭터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나라 왕자님들도 만나는데 이제 왕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네. 결국 이제 뭐 끼리끼리 급을 맞춰서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일종의 뭐 속물 캐릭터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재해석이 돼서 예. 상당히 이제 우리 현실에 있을 법한 그러한 인물들로 재해석이 된 동화 속 인물들 이러한 각색의 결과물이 예. 상당히 이제 관객들한테는 재미도 주고 뭔가 조금 씁쓸한 어떤 그 현실에 대한 성찰의 의미도 주는 예. 그러면서 상당히 또 노래들 뮤지컬이니까 노래도 중요한데 네. 뭐 노래도 상당히 좋다고 하고 그래서 관객들의 반응이 상당히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지금 인물들의 캐릭터 설명만 들어도 흥미진진한데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 난쟁이들이 만나는 여성분들은 다 공주들이네요. 예,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또 다른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이 난쟁이들의 그 주인공으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보는데 현실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한국에서 어떤 사회면 신문 기사에 나올 법한 단어들, 네. 흑수저라든가 전세, 대란, 최저, 시급 네. 네. 이러한 단어들이 이 작품 속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현대 어떤 뭐 자본주의 사회의 이면을 바로 이러한 우화를 통해서 꼬집었다라는 평이 나오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또 여기에 마냥 동화적인 안데르센 동화의 어떤 그 이 뭐 유화적인 세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예. 뭔가 좀 19금 대사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면서 현실 풍자와 그런 어떤 적절히 또 19금 대사 이런 걸 통해서 예. 바로 성인 관객들 성인이면서도 동화의 취향도 가지고 있는 키덜트 어른이들 어른이들의 어떤 웃음 포인트를 저격하면서 그들이 또 정말 또 깊이 있게 생각도 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배우들의 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적재적소에 들어가는 어떤 특수한 효과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백설공주와 늙은 난쟁이 빅이 이제 뭐 하룻밤을 뭐 보내게 되는데 난쟁이 이름인데 빅이에요. 예, 난쟁이가 이름이 빅인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러한 장면들도 재치 있는 어떤 영상물을 통해서 예. 관객들한테 웃음을 준다든지 그리고 또 난쟁이 또 다른 난쟁이 찰리가 예. 뭔가 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등장해서 뭔가 좀 조언을 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또 관객들이 포복절도하는 그런 코믹한 모습으로 연출이 됐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관객들한테 굉장히 지금 재미를 주는 뮤지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형 뮤지컬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속에서 난쟁이는 사실 창작 뮤지컬이라서 이 크기는 좀 작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인기가 있는 비결이 뭔가요?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작품성, 흥행성, 음악성 모두 다 잡았다는 거죠. 시나리오가 기본적으로 탄탄하고 그리고 가사도 상당히 또 관객들이 재미있게 또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사, 노래도 좋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캐릭터 설정이라는 것들, 캐릭터 설정이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뭐 흑수저 뭐 이런 대사들 이런 것들이 관객이 공감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201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우수작품 재공연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배우들의 연기가 그 조형균, 원종환 이런 배우들이 이제 난쟁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상당히 또 관객들한테 다가가고 그리고 백설공주 역의 최유아 씨, 또 인어공주 역의 백은혜 씨 이런 분들이 또 저마다 자기만의 개성과 존재감으로 또 이제 관객들한테 어떤 재미를 주고 또 전역산 씨가 또 다양한 역할로 신 스틸러의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배우들의 열연이 또 상당히 또 관객들한테 재미를 주는 요인이 됐고 그리고 개막 전에 어떤 그 독특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 홍보 영상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그 다양한 방식으로 관객들한테 재미있게 다가간 것이 결국에는 작품의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성공했기 때문일까요? 이렇게 그 웃음이 필요한 어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뮤지컬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연 티켓 1+1 지원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공연 티켓 1+1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는 국가가 하는 사업에 왜 티켓이라는 외국어가 등장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여기 티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달 28일까지 1+1 혜택이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장만 사면 한 장이 더 딸려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지금 28일까지 가능하면 빨리 보러 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표만 한 장 더 딸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1+1 티켓 예매자에 한해서 공연 관람 당일에 특별한 선물까지도 준다고 하니까 이거 예매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예매도 하시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당장 보러 가시겠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이번에는 오는 주말에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행사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토요일은 청이조화. 이 행사가 시민청 활짝 라운지에서 2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 공연과 더불어서 시민들이 함께 모여서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어떤 상상 및 그 실현 방안들을 이야기하는 시민 소통의 날이 되겠고요. 그리고 관악 창작 공방 상설 체험 천천히 가는 편지가 관악 어린이 창작 놀이터 2층에서 3월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펼쳐지는데 새해를 맞이해서 1년 후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꾸미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서초 금요 음악회 영화 속의 클래식 이 연주회가 세종예술의 정원 야외 공연장에서 2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영화 속에서 익숙했던 다양한 클래식 명곡들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럼 주말 이용해서 영화 보러 가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로 영화 볼 수 있는 것도 소개해 주시죠. 겨울 왕국입니다. 겨울. 그 1000만 관객 동원했던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이 하늘 도서관에서 2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상연이 되고 그리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게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영화로 유명했었는데 성동 구립도서관 지하 1층 영화 감상실에서 2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상영되고 그다음에 피아니스트 이게 이제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아서 유명해졌던 작품인데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에서 2월 28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상영됩니다.
네, 하재근의 도시락 오늘도 풍성한 공연 소식, 문화 소식 들어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